자, 제가 여러분 약속했었죠? 약속한 건 되도록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다는 설교들 제법 많은데요. 혹 그냥 지나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해야 되는 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는 비교적 검토해서 꼭 해드리겠다라고 했던 것도 검토해서 이거보다는 지금 새로운 걸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해드리겠다 했던 설교들은, 강의들은 제가 늦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해드리겠다 했던 게 아마 2주 전, 아니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약속을 지키려고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새로울 겁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강의일 겁니다. 유튜브 어디서도 여러분 전기자동차와 짐승의 표를 연결하는 그런 강의를 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만큼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서 잘 이해하시려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려고 저와 함께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짐승의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전기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알아야지 왜 전기차가 짐승의 표와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자, CE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onsumer Electronic Show다. 이게 매년 1월 첫 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거든요. 여기서 기술이 전시회가 돼가지고 히트를 친다. 그러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대박 제품이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약 3,887개 업체가 참가하고요. 2만여 개의 신제품이 전시됩니다. 관람객만 약 18만 명.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오는 관람객 수만 5만 명 이상인. 일종의 이거를 전미 가전쇼라고 하는데 엄청난 권위가 있는 데입니다. 이 변천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홈시어터, 게이밍 카메라 등 이런 신제품들을 집중 소개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목받는 제품들이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 이어졌고요. 그것이 또 2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스마트카, 드론, 로봇, 3D 프린터, 가상현실 기기,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등 이런 첨단 기술 소개로 이어졌고, 근데 이번에 2016년에는요, 이 전미 가전쇼에서 주인공이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였어요. 특히 GM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가 나타나는데 꼭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이 취재를 갔다 왔던 이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이 취재를 갔다 왔었는데 이 전미 가전쇼가 마치 자동차 쇼인 것 같을 정도로 다르거든요. 전미 가전쇼와 CES와 자동차 쇼는 달라요. 그런데 마치 분위기가 자동차 쇼인 것처럼 그렇게 이 자동차에 집중돼서 진행이 됐다. 그렇게 후기를 썼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GM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자리매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요. 커넥티드카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전기차를 이 커넥티드카가 되려면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무조건적으로 전기차가 돼야 됩니다.
커넥티드 카가 뭐냐? 바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자동차, 그리고 집에서 손쉽게 자동차를 제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시동을 건다든가, 뭐 방범기를 작동시킨다든가 이런 커넥티드 연결된 차, 스마트폰 디지털로 자동차가 연결된 상태를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가 결합된 것, 이것이 어디서나 다 집안에서든 뭐 걸어다니면서든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를 누가 도난하지 않습니까?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동차가 이 스마트폰에 그 위치가 저장돼가지고 뜹니다. 지금 이 차가 어디에서 지금 있다는 것이 떠요. 이런 기술이 현재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일정, 이동 옵션, 스마트폰 에너지 현황, 자동차 충전 상태 이런 거를 다 디스플레이로, 거울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걸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파킹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파킹하고요. 이런 차, 미래형 자동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커넥티드 카, 이것이 결국 최종적인 진화로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걸어갑니다. 나중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가 자동차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바퀴가 달리는 것이다. 그게 전기차고 그것이 커넥티드카고 그것이 자율주행차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율주행차 조금 더 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인공지능이 일단 탑재가 돼요. 자율주행차에는. 그래서 이 각종 센서로 차량 주변에 사람과 사물을 전파를 쏴가지고 다시 얻은 그 값으로 자기 혼자 속도를 탐지하고 정차하기도 하고 먼저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통 상황에 맞춰서 자기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는 차입니다. 컴퓨터로 다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미 가전소에서 나온 미래형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가 하나로 뭉쳐진,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는 큰 포괄적인 기본 베이스는 무조건 전기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위에 커넥티드 각종 사물 인터넷이 접목이 되고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고 GPS가 접목이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냥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형 자동차는 전기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누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냐? 미래형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냐? 바로 IT 기업이 제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를 가장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는 바로 구글입니다. 여러분 구글은 아시죠? 회복교육 강의 중에 구글의 배신이라는 강의를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구글은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온갖 종류의 각각 개인들의 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그걸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스마트폰 내역이나 한마디로 빅브라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차를 만든다. 이 구글이 차를 만든다. 그리고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이 미래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가 고장나면요. 자동차 차량 정비소에 안 갑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이 없거든요.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는 차가 고장나면 누가 수리하는 줄 아세요? 자동적으로 시스템, 왜 스마트폰 같은 경우 고장나면 스마트폰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갈아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고쳐주세요 가면 거기서 뭐 어디다 컴퓨터 다른데 중앙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버그를 없애고 그렇게 고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게 고쳐요. 미래형 자동차. 엔진이 없어요. 컴퓨터.
자, 이런 IT 기업이 차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가 가능했던 이유, 전기자동차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기술 때문입니다. GPS의 등장 때문입니다. 위성 항법 장치. 과거에는 이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해도요,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센서가 있어도, 그러니까 지도 정보가 너무 빈약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스스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서 혼자서 자동차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GPS,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왜 여러분 GPS 다 아시죠? 이 GPS 기능의 핵심이 뭡니까? 예, 베리칩입니다. 위치 추적입니다. 위치 추적. 그래서 여러분 GPS는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GPS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GPS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래형 자동차는 모두 이 GPS의 영향 하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전기차를 타는 순간 여러분들은 뉴 월드 오드기에 감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는지. 물론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여러분 우리는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각종 앱에 위치 정보,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는지 뭘 하는지를 낱낱이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보 확인 이런 동의를 무조건적으로 하게 돼야 되는 시스템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이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다 손안에 넣고 싶다는 겁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자기 통제하에 갖고 쥐락펴락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수단은 뭐냐? 자동차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제가 삼성, 애플의 G의 실체라는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GPS를 이용해가지고 이 자율주행차 시스템은요,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날아가는 비행기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자율 비행기가 되는 거고요. 전기 비행기가 되는 거고요. 배에 들어가면 전기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수단, 이동하는 모든 수단에 다 이 GPS를 통한 위치 감시 추적이 되는 세상.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손아귀에 놓고자 하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두 다 감시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요, 이제 내연기관보다 소프트웨어 컨트롤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그래서 대부분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건 당연히 전기자동차로 개발되겠죠. 그래서 산업의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의 기업에 집중할 겁니다. 바로 테슬라. 2010년 첫 전기차 로드스타를 테슬라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첫 프리미엄 세단 모델 S를 출시했는데요. 이때 전미자동차협회에서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3년에는 안전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벤츠, BMW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팔린 럭셔리 세단 1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평가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이나 맥북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 느꼈던 감정보다 더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최고다라고 극찬을 하는 CEO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전기차의 대명사로 이 테슬라가 우뚝 서게 됐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에 육박하고요. 이는 기아 자동차와 마츠다에 버금가는 기업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테슬라의 이 모델 S 전기차는 자동차라는 느낌이 안 든다. 이거는 전자기기 같다. 이렇게 느낌. 전자기기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전자기기 같다고 하냐? 자, 우선 이 차는 테슬라의 모델 S는 무선 인터넷에 상시 접속된 커넥티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무선 인터넷 그냥 다 돼요. 인터넷 다 돼요.
그래서 양방향 인터넷이 되고 모바일 서비스 되고 원격 주행되고 다양한 정보 처리가 가능한 그런 스마트카, 그것이 테슬라의 모델 S입니다. 100% 전기차라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여드려야 세부적으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할 건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여러분이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테슬라 차고 전기차예요. 여러분 프렁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렁크? 자동차는 앞에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어 있습니다. 앞에 그 엔진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 우리 트렁크라고 하죠. 뒤에 비어 있는 거 이처럼 앞에 비어서 프렁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전이 돼요. 우리는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쓰잖아요. 이건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전이 시작돼요. 엔진이 없어 차체가 굉장히 경량하고요. 주행상을 자동 인식하는 그 자동차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17인치 터치 스크린 패드가 있어서 그걸 자동차를 제어하고요. 기아를 뒤로 놓으면 움직이고 P로 놓으면 주차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난 부분을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로 자동 수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전기차예요. 왜 제가 여러분 삼성 G의 실체 강의할 때 왜 전기차를 제가 이것이 자동차가 아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려서 사람이 스마트폰에 타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런 전기차의 구조와 모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경제나 혹은 미래 어떤 일들,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은 지나칠 정도로 야,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김관훈이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항의성 메일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뭘 모르시냐면, 저는 제가 그렇게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백데이터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이 모르는 제법 많은 정보들을 제가 갖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봤을 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건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그런 백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기본 1000개씩 기사를 보고 있고 여러 다양한 그 키워드를 넣어서 그리고 책도 엄청 많이 읽어야죠. 일주일에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속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 열심히 살아요, 저, 진짜. 여러분, 정보 알려드리려고요. 참 열심히 살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그렇게 그동안 가져왔던 내공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런 백데이터와 기본 지식들,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듭 반복하지만 그런 기본 개념들,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이상해 보이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 알아두세요. 저는 기자예요. 여러분, 저는 신문 기자입니다. 기자는 절대로 백데이터 이런 거 없이 상상의 소설 같은 거 쓰지 못해요. 태생이 그래요, 기자는. 사실 인과관계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기사를 써야지만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소설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제가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린 것이 전기차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야, 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그랬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이 구조와 제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지 뭐예요. 이 안에서 인터넷 다 되는데. 이 차 안에서. 스마트폰이지 뭐 이게. 거기 바퀴 달린 거죠. 엔진이 없는데 차가.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잖아요. 그 코드 꽂아가지고 전기차도 그렇게 충전해요. 전기 어떤 거에 그 코드가 우리 스마트폰보다는 그 코드가 굵고 크고 그래서 뿐이죠. 충전 방식은 똑같아요. 어디 전기 있는 데 가가지고 코드 꽂아가지고 충전해요.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이거 스마트폰이지 뭐예요. 안 그래요? 여기에 바퀴만 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컨슈머 리포트라고 있어요. 소비자 그 보고서. 여러분 컨슈머 리포터는요. 100점 만점이 끝이에요. 근데 이 테슬라의 모델 S를 탄 사람들이 103점을 줬어요. 100점 만점이 끝인데 103점을 줬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유는 자기들이 타봤는데 안전성 그리고 편리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100점을 줄 수가 없다. 도저히 100점을 줄 수가 없다. 100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여기다가 100점이라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103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103점을 줬어요. 그 정도로 만족도가 뛰어났다고요. 이런 차가 안 팔리겠어요? 이런 차가 전 세계를 휩쓸지 않겠어요? 예, 이제 전기차가 휩쓸 거예요. 뉴월드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인간에게 편리해요. 이게 엄청나게 편리해요. 우리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받으면 불지옥이다라는 것만 모르면요. 전기차가 얼마나 편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탄은 인간을 편안하게 해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거든요. 전 세계를 전기차가 다 휩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는 망할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아차 망해요. 망할 거예요. 저는 감히 예언할 수 있어요. 현대차 망해요. 왜냐? 우리는 전기차를 상용화하려는 그런 기본 계획조차 없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마 이 베리칩도요. 대신 우리는 원격 의료나 이 스마트 뱅킹, 핀테크 이런 데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베리칩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기차는 아니에요. 전기차를 통해서 베리칩 세상을 열려는 그런 인프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탄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스마트폰에 바퀴를 달아서 그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해킹이죠. 말해 뭐합니까?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결제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체도 하고요. 이 스마트폰이 은행입니다. 나의 은행입니다. 개인 은행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스마트폰 해킹 기사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은행이 해킹당했을 때 나는 한순간에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것,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것처럼 내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죽는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가 해킹당하면 스마트폰이 해킹당해서 내가 거지가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스트레스, 크게 이른 스트레스가 전기차 해킹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해킹당하면 그 다음엔 바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율주행차에 탔습니다. 혹은 커넥티드 카에 탔어요. 타고 가는데 누가 그 차를 해킹했습니다. 왜?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린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지금 마음껏 해킹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미래형 자동차를 마음대로 해킹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해킹하면 여러분의 핸들을 이렇게 틀어도요. 해커가 핸들을 막 틀어가지고
어디 갖다 꼬라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그 80으로 가는데 해킹해가지고 막 250km 달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포가 지배를 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미래형 자동차 시대가 되면. 따라서 이런 것들, 이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해킹의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차나 내 스마트폰을 해킹하지 못하게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몸 안에 심으면 이걸 반드시 서로 어디다 갖다 대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팔을 떼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몰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베리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베리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시 뉴스인데요.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업에서 베리칩이라는 인체 삽입 칩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제어할 시 해킹의 위험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창주 기자입니다. 이런 식이 나올 거라니까요. 결국 전기차 시대, 그것은 베리칩을 부르는 진혼곡이 될 것이다. 전주곡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진행들, 원격 의료니, 핀테크니, 인터넷 은행이니, 사물 인터넷이니, 디지털 세상이니, 전기차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그것이 동시에 지금 마치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곧 짐승의 표가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눈 뜨고 살아있을 때 베리칩을 강제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조만간에 올 겁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발걸음은 아주 빠르다라는 것을 전기차의 발전을 보면서,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보면서, 우버 택시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하거든요. 우버 택시가 자율주행차 택시가 나왔어요. 올해 상용화했어요. 저는 빠르게 세상은 성경에서 예언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해가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세상의 끝이 이르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서둘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몸부림칩시다. 할렐루야. 힘냅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기차가 무엇인지, 전기차의 위상이 어떻고, 전기차의 구조가 무엇이고, 결국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린 것이 전기차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스마트폰 해킹으로 우리가 거지가 되듯이 전기차의 해킹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공포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하에 드디어 짐승의 표가 머리를 디밀 것. 주여, 이렇게 긴박하게 요한계시록 13장이 성취가 되는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견지하고 기도와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더 우리 각자의 심장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